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데이터 스테이션. 이렇게 모델을 평가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델을 평가를 해서 좋은 모델이냐 부적절한 모델이냐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저번 세션에 만들었던 모델을 잘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저번 세션에 만들었던 모델은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스코어가 100%가 나왔어요. 그쵸? 근데 검증 데이터에서 스코어가 80몇 프로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 현상을 이제 과적합 현상이라고 불러요. 이 과적합 현상이, 아니 학습 데이터가 100% 나오면은 잘 학습을 진행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은, 좀 제가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면 요런 현상인 거예요. 자, 분류 모델을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요렇게 이쁘게 잘 나눠져 있다. 실제 데이터가 요렇게 딱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내가 이 파란색 네모와 빨간색 동그라미를 분류하는 분류 모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분류 모델을 만들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직관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분류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를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착 나누면은 얘가 파란색 네모인지 빨간색 동그라미인지를 나누는 분류선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쵸? 그러면은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가 여기 이쯤 짠하고 들어왔을 때 얘가 파란색 네모다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이렇게 아름답게 이쁘게 기본적으로 잘 나눠져 있는 데이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 현장에서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면은 어떤 데이터일 가능성이 높냐면은, 기본적으로 요런 데이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는 그지 같은 데이터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요런 불순물들이 섞여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아무리 데이터를 우리가 깔끔하고 이쁘게 클렌징 하더라도 데이터가 지금 우리가 2차원 형태로 봤으니까 얘가 이 부분에 데이터가 있으니까 얘네를 제거해줘야겠다라고 알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X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다차원 형태로 데이터들이 표현이 되고,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는 이게 이상치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데이터 차원, 우리가 이거를 뭐 차원 축소를 해서 데이터를 2차원 평면상에 표현을 하면은 요렇게 찍혀져 있는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어떤 데이터들이 꼭 있을 수 있냐면, 예외라고 하는 이런 예외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요런 이상치, 트렌드에 벗어나는 이상치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실제로 데이터들이 요렇게 찍히는 데이터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근데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를 여기서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를 짠짠짠짠 입력받아가지고 그 새로운 데이터가 빨간색 동그라미인지 파란색 네모인지를 예측하는 분류 모델을 만들고 싶다. 요렇게 네 가지 노란색 세모가 짠하고 왔을 때 이 노란색 세모를 빨간색 동그라미냐 파란색 네모냐를 분류를 하고 싶은 분류선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어떻게 만들면 사실 제일 간단해요. 안 틀릴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냥 우리 왼쪽과 똑같이 그냥 가운데 요렇게 분류선을 만들면은 확률상 얘네들은 파란색 네모일 가능성이 높고 얘네들은 빨간색 동그라미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쵸? 근데 컴퓨터라고 하는 놈은 융통성이 워낙 없는 놈이기 때문에 요런 빨간색 동그라미, 여기 끝에 있는 파란색 네모들까지 디테일하게 학습을 해버려요. 실제 학습을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럼 여기서 분류 모델을 요렇게 만들지 않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버리냐면은, 지금 이 분류 모델을, 분류선을 지금 이 빨간색 선처럼 만들지 않고 요런 식으로 이 모든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류하게끔 학습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데이터들에 의해서 데이터를 실제 우리가 판별하고자 하는 노란색 데이터가 이렇게 찍혔을 때, 이 노란색 데이터는 실제로는 얘네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빨간색 동그라미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란색 네모로 잘못 분류할 가능성이 있고요. 위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네들은 실제로 파란색 네모임에도 불구하고 빨간색 동그라미로 잘못 분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과적합이라고 부릅니다. 과적합.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성능이 높게 나오지만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는 성능이 매우 저조하게 나오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검증 데이터에서 성능이 매우 저조하게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다 틀려버린다라는 얘기예요. 네, 새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다 틀려버릴 수가 있다. 요렇게. 그리고 이 학습 데이터에서 저번 세션에서 봤듯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성능이 100%가 나온다는 얘기는 학습 데이터는 완벽하게 맞춘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학습 데이터를 완벽하게 분류하는 분류선을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야? 학습 데이터만 완벽하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새로 들어오는 요런 데이터, 이런
분류 경계가 애매한 요런 곳에 떨어지는 데이터들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다 틀린다는 얘기예요. 실제 이 알고리즘 자체가. 예. 그래서 이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학습 데이터, 학습에 참여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100% 모든 데이터들을 잘 분류하고 잘 예측을 하지만 뭐예요? 새로 들어온 데이터에 대해서는 다 틀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현상은 왜 발생해요? 이런 불순물의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이 학습을 할 때 기본적으로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은 어떻게 설명이 더 많냐면은 학습을 할 때 이 알고리즘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학습을 해버리는 거야. 예.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너프하게 학습을 해버리면은 실제 새로 들어온 데이터가 파란색 네모인지 빨간색 동그라미인지를 더 많이 맞출 수가 있는데 이걸 요렇게 컴퓨터 융통성 없이 학습을 해버려가지고 새로 들어온 데이터도 다 틀려버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 현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 해결책. 두 가지예요. 요런 불순물들을 컴퓨터가 학습을 할 때 이런 애들을 학습하지 않도록 이런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즉 특성공학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깔끔하게 다듬는 거예요. 특성공학 기법을 이용해 데이터를 깔끔하게 다듬는다. 요거 하나랑 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이 오른쪽의 사례처럼 초록색 선대로 요렇게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너프하게 학습을 해주는 거야. 조금 빨간색 선으로 요렇게. 그래서 최대한 새로 들어온 데이터에 대해서 잘 맞출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거죠. 학습 알고리즘. 학습을 좀 일반화하게끔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 학습 알고리즘을 통제해 줄 수가 있어요. 학습 알고리즘을 통제해서 이렇게 학습이 디테일하게 일어나지 않게끔 제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오버피팅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적합 같은 이런 현상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적용을 해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 데이터를 학습 목적에 맞는 깔끔한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는 특성공학적인 기법을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뭐냐면은 그럼 이 특성공학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어떤 걸 적용하면은 어떤 특성공학적인 기법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루고 처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알아봅시다. 특성공학. 제가 미리 좀 타이핑해 놓은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고요. 컴퓨터가 학습을 수행할 때 일반화된 수식이 적절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여기서 포인트는 학습이 그냥 단순히 잘 되는 목적이 아니에요. 요즘 나오는 알고리즘들의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이제 고성능의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학습은 잘 돼. 거의 대부분은. 학습은 잘 되지만 어떤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예요? 학습을 잘 해놓으면은 요런 오버피팅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거야. 즉 일반화 관점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틀리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반화된 수식이 적절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다듬는 기법을 특성공학 기법이라고 부르고요. 제가 소개시켜드릴 특성공학적인 기법은 크게 5가지 기법을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5가지 기법. 실제 현장과 실무에서는 이거 말고 다양한 특성공학적인 기법이 많아요. 근데 어떤 도메인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쉽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리고 꼭 알아야 하는 5가지 기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임퓨테이션. 임퓨테이션. 결측값 처리라고 부르는 임퓨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스케일링 앤 인코딩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스케일링 앤 인코딩.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어제 잠깐 제가 Q&A로 말씀을 드렸던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교차 검증 기법이 있고요. 밸리데이션. 네 번째, 이 학습을 할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들 안에는 고유의 수학적인 구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르는데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우리가 통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부르고요. 5번째. 그리고 우리가 아까 특히 이건 분류 모델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요. 분류 모델에서 사용을 하는 건데 우리가 아까 봤던 어떤 공정 데이터 같은 것들, 데이터의 비율이 깨져 있는 그런 데이터들 있죠? 임밸런스 데이터 샘플링 같은.
데이터의 비율이 깨져 있는 경우, 이건 분류 모델에서만 적용 가능한 임밸런스 데이터 샘플링이라는 이 크게 5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5가지 기법. 그래서 이 5가지를 우리가 다 알아보고 이거를 파이썬에서 사용하고 적용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를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